추론적 이해 비유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추론적 이해 비유형은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모아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듣기를 끝나고 주제 제목 가운데 있는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 추론 문제는 가능하다면 나중에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문법적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쉬워졌다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문법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도 나중에 푸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만큼 쉬운 유형을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정답을 찾느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지금 여기 있는 추론적 이해 비유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높여 나갈 수가 있겠죠. 특히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는 단어의 뜻도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형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유형별로의 어떤 접근법과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어떤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 지금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carry the stamp of this age라고 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직역적인 의미를 이 출제자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직역보다는 문맥 속에서의 어떤 의역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전후의 어떤 맥락과 또 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맞추어서 이 유형의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노란 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역시 이 글의 화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파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글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결국 이 밑줄 친 유형도 주제문의 어떤 파악 능력을 묻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discipline이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표현도 있고 훈육이라는 표현도 있고 과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합쳐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업의 시대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자 라는 뜻이고, 그 다음 학습적인 explain, 탐구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 자, 이 이론적 배경이 된다. 그 다음에 초기에 전기에 대한 혁신, 자, 이 혁신이 아직도 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다. under the influence란 말은 영향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자원들에 대해서 의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결국 화제고 여기가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글의 처음 방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 밑줄 친 앞에와 이 밑줄 친 뒤에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공통적인 내용을 보자면 결국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특히 본문을 볼 때는 이 밑줄의 위치를 먼저 봐야 되겠죠. 밑줄의 위치가 지금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또 이 밑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어가, 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임, 시대가 여전히 주로, 자, carries the stamp. 원래 스탬프가 자국이죠. 도장이기도 하죠. 이 시대의 도장을 가지고 다닌다. 자국이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이 스탬프, 흔적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스탬프에 해당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답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고유명사가 시작될 때는, 자, 이 고유명사는 예시를 들 때 사용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바로 동의어와 같다. 인벤션이 발명이죠. 즉 발명하면 토마스 에디슨이다 라는 얘기죠.
그가 가지는 가장 유명한 발명, 바로 여기 있는 이 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전구가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거죠. 자, 이것은 아주 익숙한 상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플래시, 데드 플래시 하면 번뜩임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이 영감을 받은 이 지니어스, 이 천재들에 대한 영감, 그 번뜩임에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전구였죠. 또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이 창의적인 활동은 곧 이 번뜩임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생각, 자, 이 생각의 한 예가 되는 게 바로 이 전구인데, 이거 이외에도, 자, 여러분들, beside는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동명사가 온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예가 되는 것 이외에도, however, 하지만, 자, 말의 흐름을 반전을 했죠. however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도입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전구를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에디슨이 가지고 있는 이 전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요, worthy of study, 연구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연구에 대한 가치가 있다. 자, 앞에서는 전구하면 아주 bright idea, 똑똑한 어떤 생각을 대표하는 이 발명에 대한 예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문장이죠. 이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 전구와 그 다음 electric 시스템은 이 전기 시스템이겠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importance of the light, 그 다음에 electric system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importance가 핵심어가 되겠죠. 왜?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중요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치한다는 말은 일치시키죠. 요 that도 역시 중요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invention, 발명에 대한 중요도와 일치할 수 있을 만큼의 전구와 전기 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 자, 이 중요성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발명품이고, 적어도 지난 200년에 걸쳐서, 그죠? 지난 200년에 걸쳐서 만든 발명품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소개와 확산입니다. 바로 이 전구와 전력에 대한 소개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스텝, 단계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것도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 세상을 변형시키는데 from A, 그 다음에 to B, 요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대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면 post,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꾸는데, 자, 여기 큰말은 바로 앞에 산업시대의 동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징화되어집니다. 바로 iron, 쇠죠. 그리고 coal, 석탄, 그 다음 전기에 해당하는 이 산업혁명 시대에서부터, 자, 산업혁명 이후에 해당하는 시대는, 즉 거기에는 전기가 합쳐지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역시 석유죠. light metal, 경금속과 합금, 그죠? alloys. 그리고는 내부 combustion engine이라고 해서 연소기관을 얘기합니다. 엔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네 개가 합쳐져서 무엇을 부여했냐면 20세기에 아주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란, 즉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탬프, 도장이죠.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수행하고 있다. 가지고 가는. 그 말은 이 흔적을 아직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얘기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 전구와 그 전기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이 중요성의 흔적을 우리는 아직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리 감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이 전자나 컴퓨터나
또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경이로운 것들이죠. 21세기에 이러한 경이로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감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흔적, 즉 맨 처음에 여기 얘기했던 전기와 전자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자, 이 중요성을 우리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밑줄의 정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의 정답을 확인해 보면 바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초기에 전기에 대한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 그 혁신의 영향을 우리는 아직도 받고 있다. Under the influence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는 29번에 해당하는 어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어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법 문제는 문장에서의 구조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보다는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기 때문에 너무 해석에 여러분들이 연연하다 보면 내용의 흐름도 놓치고 정답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먼저 1번에 있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번이 has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는 바로 이 no아가 되겠죠. no아는 부정어죠. 자, 이렇게 부정어가 먼저 나왔을 때 has 다음에 survive라고 해서 이 pp 형태가 왔습니다. 이렇게. 즉 주어하고 조동사인 이요 it하고 조동사 has가 서로 도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어를 쓰게 되면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자, 이런 도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이제 2번으로 갔는데요. 이 as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as 뒤에 있는 모양입니다. 보통 as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이 as는 접속사가 되겠죠. 또 as가 그 뒤에 명사를 썼을 때는 전치사라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동사가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면 뒤쪽의 구조를 보게 되면 with providing 이라고 해서 전치사 다음에 ing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여기 as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as와 이 as가 연결이 되려면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죠. 여기는 with가 있기 때문에 여기 with가 와야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명사로 해서 이 as에 걸리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명사에 해당하는 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보이느냐면 바로 모아라고 하는 비교급이 또 하나 보입니다. 이 모아에 걸리는 게 바로 이 with에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were라는 동사에 concern이라고 하는 게 수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with가 첫 번째 해당하는 with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as가 앞에 있는 more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than으로 바뀌어서 여기 있는 이 with를 be로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자, B보다 더 A하다라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as를 than에 해당하는 즉 비교급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as와 as가 연결이 되려면 뒤에 있는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3번을 보게 되면 이 3번 앞에는 이 컴마가 존재합니다. 자, 이게 힌트가 되겠죠. 자, 쭉 올라갔을 때, 자, 여기서 was라고 하는 시제를 받는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제를 받는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바로 지금처럼 분사가 나옵니다. 자, 이 분사가 나올 때 consist of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자체가 형태는 능동입니다만 의미는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형태는 앞에 시제에 받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 그 뒤에 이렇게 노래의 형태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어 없다 그러면 요거는 과거 분사 형태인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존재하고 의미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consist of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없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to be라는 이 네 번째인데요. 자, 항상 부정사의 밑줄이 있을 때는 제일 앞으로 가서 시제를 받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제 받는 동사가 없으면 바로 이 to 부정사가 동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갔을 때 시제를 받는 동사를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자, concede라고 하는 이 시제를 받는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과거 형태의 시제를 받는 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는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 consist가 가지는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concede라고 하는 것은 concede A, 그 다음에 to B라고 해서 B, 이런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A를 B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music이라고 하는 것을 A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music을 수식합니다.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play, 이게 동사가 됩니다. 연주하다죠. 자, alone and, 자, 요거는 앞에 부사가 됩니다. 자, 부사가 왔기 때문에 not as, 그리고 뒤에 dance or song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묶고, 자, 그러면 춤과 노래에 대한 반주의 형태가 없는 단 하나만 연주가 되어지는 음악 해서 여기 있는 이 음악을 목적어인 A로 본다면 바로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무미건조하고 아주 조잡하다라고 하는 얘가 형용사로 와 있습니다. 얘가 결국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제 받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이 concede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쓰고 있는 이 모습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5번을 보게 되면, 자, 이 spa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앞에 나오는 이 녀석이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자, 부사는 이렇게 동사가 있을 때 앞자리에서 와서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인스트루먼트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pan이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옥터버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라는 이 부사는 동사 앞자리에 와서 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석을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전체적인 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제일 먼저 동사를 찾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제가 제일 먼저 동사를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를 먼저 찾았죠. 그 다음에 consider도 역시 시제를 받는 동사를 찾죠. 여기도 동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의 약 80~90%는 동사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반드시 시험 칠 때 동사를 먼저 찾는, 특히 첫 번째 시제를 받고 있는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의미, 단어 의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 추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각 번호에 있는 단어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단어가 가지는 뜻에 반대되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반대되는 뜻이 되어야 전체적 흐름이 맞고 그 부분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development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게 발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반대는 발달이 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substitute라고 하는 것은 대체물을 얘기하죠.
자, 대체물에 대한 반대는 대체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receive, 받다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준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right, 맞았다, 옳다라는 것의 반대는 wrong, 틀렸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oreseen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다의 반대는 예상하지 못한다. 자, 이런 뜻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 보면 just as는 자, 우리가 보통 뭐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럴 때는 도입을 하기 전에 어떤 다른 대상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찬미를 한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발전. 자, 이 사람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미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반대죠. counter tendency입니다.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바로 최악의 경우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구나 기계가 가지는 최악에 해당하는 것을 기대하는 자, 그런 반대의 경향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의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의 도입을 그 뒤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씁니다. 자, 플라톤의 파데더스라고 하는 글 속에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be mourn이라는 단어는요, 한탄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탄을 한다. 바로 글쓰기에 대한 발전이죠. 자,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예를 든 게 바로 이 발전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발전을 이 사람이 역시 한탄을 했는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의존하냐면 쓰여진 글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것이 지식을 대체하는 거죠. 자, 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쓰는 건데 바로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다니곤 했었던 지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전으로 전달하던 이 지식, 그 지식의 대체가 뭐로서? 글이겠죠. 이 글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감에 따라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seize to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words는 말입니다. 자, 대화하는 어떤 등장인물 한 사람의 그 말처럼 자신의 기억을 발휘하는 것을 이 seize라고 하는 표현은, cease라고 하는 표현은요, stop의 뜻입니다. 그래서 멈추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forgetful, 잘 잊어버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쓰여진 글이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기억을 이제 하지 않겠죠. 그러면 잘 잊는다. 즉, 최악에 대한 경우의 예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and, 그리고, 자, 이제 첨가를 합니다. 그들이 receive quantity of information입니다. 정보의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없이도 바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많은 정보를 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즉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때 그들은 가장 대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잘 모르는, 대부분이 거의 무지한 상태가 됐음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쉽게 말해서 착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워져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지혜의 자만심으로 채워진다. 그 다음에 보면 실제 지혜 대신에 지혜의 자만심으로 차 있다. 자, 최악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나오죠. 물론 자신들의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도 바로 이 최악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답인데, 왜냐하면 그 뒤에를 보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죠. 자, 이 지식이 그가 두려워했던 그러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 사람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이 right가 wrong이 되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맞다. 왜냐? 그가 두려워했던 영향을 새로운 기술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이 내용하고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이 wrong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 그는 근시안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 근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일치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시안적이었고 글쓰기와 글을 읽기가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정보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 새로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여기서 if not은 양보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비록 그것이 지혜는 아닐지라도 지식의 많은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많은 어떤 부분에서 근시안적인, 그렇죠. 멀리 내려다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답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요 뒤에 있는 부분. 그래서 반드시 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여러분들은 단어들의 반대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전후 맥락을 잘 통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빈칸 추론의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